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충격이라. 은행 위기 곧 터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연초 대비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 하락률입니다. 44.8%나 폭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예, 떨어진 정도가 충격적입니다. 지금 1월 2일에 10.41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월 1일에 5.75달러입니다. 2월 2일에 6.0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연초 대비해 보면요. 44.8%가 떨어진 숫자예요. 10.41달러가 4.66달러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은행 상황을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파산할 때 지역은행의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가 2023년 3월 17일입니다. 그때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도 6.54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진짜 지역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거든요. 지금 다시 말입니다.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 당시에 지역은행의 위기가 자칫하면 대형은행의 위기로 몰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경제 자체를 떠받쳐 주면서 죄송합니다. 경제가 은행을 떠받쳐 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44.8%가 떨어졌지만 오자크 은행도 지금 13.9%가 떨어졌습니다. 13.9%.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도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14.09%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지역은행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의 위기가 지금 지역은행을 다시 강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예전역에 나왔고요.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이루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공실률이 안 줄어들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코스타그룹이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13.6%가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15.7%가 될 것이라는 게 코스타그룹의 예상이고요. 내년에는 17%가 될 것이라는 게 코스타그룹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 아니면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실률이 크면 클수록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대체 투자로 은행들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오자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은행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가 어려워지는 것도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이게 지역은행의 위기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생각은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관리 회사나 부동산 개발 회사가 괜찮을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지만 폐업은요 역대 최대로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기업들의 폐업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시장은요 그냥 솔직히 쉽게 볼 수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돌아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올라간 인건비나 올라간 물가를 감당하기랑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줄여가는 거죠. 공실률은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업의 어떤 제조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도. 제조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제조기업이 계속 이렇게 망해가면 사무실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더 많이 빈 공실이 생길 거예요. 그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미국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말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제 기업 파산을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파산이 빨라지고 있으면 공실률도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지금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요. 2010년 이후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만 516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2010년 828개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거보다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파산이 되니까 은행들의 줄파산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들 그런 기세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지역은행들이 실제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3조 6천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4,800조입니다. 이 중에 소규모 은행의 비중이 2조 1,600억 달러, 2,900조 원 정도 됩니다. 6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어떤 상황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입니다. 점점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도이치뱅크만 하더라도요. 독일이잖아요. 지금 직원들을 3,500명을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350명 해놨는데 3,500명입니다. 3,500명을 감원을 한다고 하고요. 충당금도 1억 2,300만 유로를 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4배 정도 수준이에요. 작년에 4배 정도. 작년에 4배 정도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 위기가 도이치뱅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줄리어스 베어은행이라고 스위스은행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말입니다. 9천억 원의 신용 손실이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필립 레켄바워 CFO가 아니고 CEO입니다.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손실을 낸 책임을 지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스위스로 확장됐잖아요. 이게 일본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일본의 인터넷 은행입니다. 아오조라 은행이 지금 2,500억 원의 손실을 냈고요. 다나카와 K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커졌다.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줬다가 손실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부동산 대출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미국의 지역은행에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위기가 지금 3개 대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본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은행 위기가 예상보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은행이 몇 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간다면요. 예, 전 세계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무너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은행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얼마나 투자해서 어떻게 손실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해외에 투자한 것은 손실을 입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아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당장 국내에서는 타격을 안 받을지 몰라요. 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요. 공실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우리 은행들에게는 타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계 은행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우리 은행도 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작은 단세에 불과하지만요. 이게 점점 커지면 유럽으로 번졌고 아시아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다른 은행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세계적 은행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미친 예측도 해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 그래서 시장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예상보다가 어려워진다. 그런 뜻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은 크지 않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큰 위기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성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계 은행들의 타격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받을 거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